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시나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서 이번엔 또 얼마나 높게 나왔을까 걱정되시죠? 약 복용은 권하지만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망설여지고 부작용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62세 한 여성분이 약 없이 단순히 아침마다 한 스푼만 드셨는데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45에서 205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160에서 125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음식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건강에 상당히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는 기본이고 저녁에는 고기 반찬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었죠. 나이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김 씨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작년에 총 콜레스테롤이 240, 올해는 245로 계속 높아만 갔거든요.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160으로 정상 수치인 130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약은 평생 먹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근육통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약국 앞에서 처방전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약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김 씨처럼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놀라운 해답을 찾게 됩니다. 김모 씨가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해야 했을까요?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바로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LDL이 혈액 속에 너무 많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얇은 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김 씨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60이었는데 이는 정상 수치인 130을 30이나 넘는 수준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좁아지면 가장 먼저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막히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힐 때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결국 대부분이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던 것입니다. 내 혈관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김 씨처럼 60대가 되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생물학적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직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되지 않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지는 것이죠. 둘째,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셋째, 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김 씨는 단백질 섭취에만 신경 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느냐였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고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김 씨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반면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김 씨의 식단에는 이런 좋은 지방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김 씨도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 정도였는데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속에서 조용히 위험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제 김 씨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모 씨가 콜레스테롤 약 복용을 망설이던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생들기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췄다는 후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말이 되나?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들기름의 핵심은 바로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어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나타냅니다. 들기름 한 스푼, 약 15ml에는 알파리놀렌산이 8에서 9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4-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참고로 호두나 아마씨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지만 생들기름만큼 농축된 형태는 드물어요. 김 씨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들기름이어야 할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들기름 중 상당수는 고온에서 압착하거나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파괴되거나 변성됩니다. 반면 생들기름은 40도 이하의 저온에서 천천히 압착해서 만듭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수율도 떨어지지만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마치 생야채와 삶은 야채의 비타민 차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씨는 마트에서 들기름을 고르며 라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온 압착, 콜드프레스, 생들기름이라는 표시를 찾아서 말이죠. 김 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였습니다. 다행히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알파리놀렌산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8%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12% 감소한 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5% 증가했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들기름을 12주간 섭취한 중년 여성들의 콜레스테롤 프로필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평균 15감소, LDL 콜레스테롤 평균 18감소라는 결과였죠. 그런데 대체 어떤 원리로 들기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요? 첫째, 간에서 VLDL 생성을 억제합니다. VLDL은 간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나가는 지질 덩어리인데 이것이 LDL의 전 단계입니다. 오메가3는 이 과정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입니다. 둘째,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HDL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3가 이 기능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셋째,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HDL이 낮아지고 LDL이 더 해로운 형태로 변하는데 오메가3가 이를 예방합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외에도 생들기름은 다른 놀라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혈액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맑고 흐름이 좋은 혈액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는 혈압 감소와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오메가3가 이를 억제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CRP라는 염증 지표가 오메가3 섭취 후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 염증을 줄여서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김 씨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일단 3개월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약을 먹어도 늦지 않을 테니까. 김 씨는 신뢰할 만한 브랜드의 저온압착 생들기름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들기름보다 비쌌지만 약값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먹는 것. 처음에는 기름을 그냥 먹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물과 함께 삼키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콜레스테롤이 낮아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김 씨는 매일 성실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김모 씨는 생들기름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기상과 함께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름의 고소한 맛이 낯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었죠. 한개월 차 작은 변화들. 첫 한 달 동안 김 씨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배변 활동이었습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했는데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게 들기름 때문인가 싶었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은 맞았어요.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피부였습니다. 겨울철이라 평소보다 피부가 더 건조했는데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당기던 피부가 한결 촉촉해졌습니다. 특히 팔꿈치와 무릎 같은 부위의 거칠음이 많이 개선되었죠. 김 씨의 남편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요즘 얼굴에 윤기가 도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니 정말 피부 톤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2개월 차 관절의 변화.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김 씨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관절의 뻣뻣함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평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뻐근했는데 이제는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했던 어깨의 결림도 상당히 개선되었죠. 김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변화를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2월 15일 오늘 계단 3층까지 숨차지 않고 올라갔음. 무릎도 아프지 않았음. 이런 변화들이 정말 생들기름 때문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차 운명의 검사일.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을 때 김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높게 나오면 어쩌지?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40 감소, LDL 콜레스테롤 35 감소, HDL 콜레스테롤 3 증가, 중성지방 35 감소. 김 씨는 결과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25로 떨어진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상 범위인 130 이하로 들어온 것이죠. 총 콜레스테롤도 245에서 205로 40이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16%나 감소한 것으로 약물 치료 없이 이룬 성과로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김 씨를 본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 약 드셨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김 씨가 약을 먹지 않고 생들기름만 드셨다고 하자 의사 선생님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약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식습관의 힘이라고 봐야겠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처방 대신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이죠. 수치 개선 외에도 김 씨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많이 개선되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져서인가 싶었어요. 둘째,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깨던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셋째,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기름을 먹는다고 해서 속이 더부룩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었습니다. 아마도 장 건강이 개선된 것 같았어요. 김 씨의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건강해 보인 게 언제였나 싶다고 했고, 딸은 엄마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인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김 씨는 자신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도 놀라워할 정도로 식습관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김 씨는 이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몸이 달라졌어요. 김모 씨의 성공 사례를 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김 씨가 실제로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드셨습니다. 공복일 때 섭취해야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위에 다른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양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한 스푼은 약 15ml로, 이는 알파 리놀렌산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의 4-5배에 해당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김 씨는 처음에 기름만 그냥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물 한 컵과 함께 드셨습니다. 기름을 입에 넣고 바로 물로 넘기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일부 분들은 꿀이나 요거트와 섞어 드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같지는 않습니다. 김 씨가 경험한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첫째, 저온압 착방식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라벨에 저온압 착, 콜드프레스, 생들기름 중 하나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일반 들기름은 고온에서 추출하거나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둘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는 빛에 매우 취약해서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 이미 산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더욱 피해야 해요. 셋째,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생들기름은 개봉 전에도 3개월,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구입한 생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산화가 빨라져서 오메가3의 효능이 감소합니다. 냉장 보관 시에도 뚜껑을 꼭 닫고 공기 노출을 최소화해야 해요. 김 씨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고 즉시 다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3개월 동안 변질 없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었어요. 생들기름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튀긴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김 씨도 평소 즐겨 먹던 삼겹살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둘째, 걷기 운동을 병행하세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김 씨는 저녁 식사 후 남편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김 씨는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생들기름은 자연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이 있어서 수술 예정이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둘째, 처음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이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1-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만약 지속된다면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셋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들깨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매일 생들기름을 드시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는 계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해보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김 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깜빡하고 못 먹는 날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김 씨도 특별한 다이어트나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살리고 건강을 지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생들기름 한 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그리고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